네, 저는 이제 또 퇴근을 하는 길입니다. 안전벨트를 안 맸네요. 안전벨트를 매고 저 혼자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옆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미처 생각 못했던 주제가 나오면서 얘기가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기도 하네요. 아까도 제가 오면서도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했기에 더더욱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중이동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하중이동을 잘하는 게 운전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차가 왜 이렇게 상향등을 켜고 있나 모르겠어요. 정말 켜고 있는 걸 모르는 건지. 안개등까지 다 켜고 있네요. 제가 신호를 줘도 모르나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합류하는 게 제일 좀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속도를 급격하게 붙여서 좀 끼어들어야 되는 구간이라 RPM을 충분히 올려서 속도를 붙여주지 않으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아까 이제 화면에도 나와 있겠지만 좀 불법 주정차 해놓은 차들이 있는 편이라 그 차들을 피해서 이렇게 합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퇴근길이지만 차가 별로 안 막히기 때문에 집에는 금방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차가 별로 없는 도로에서는 적당히 달려주면서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브레이크 걸어주면 자연스럽게 감속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입니다.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 지금도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제 발의 힘을 좀 컨트롤해서 택시가 좀 갑자기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브레이크를 약간 세게 밟긴 했지만 마지막에 멈추기 직전 순간에 발의 힘을 약간씩 빼면서 차가 이렇게 피칭이 생기지 않게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브레이크 컨트롤을 했습니다. 이런 거 연습을 해두시면 동승자분들이 아마 좀 편안해 하시겠죠. 보통 피칭이나 피칭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멀미를 좀 많이 하실 테니까, 우리가 버스 타보면은 그 버스 기사님들이 운전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좀 덜하긴 한데 좀 험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브레이크를 좀 부드럽게 못 밟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앞뒤로 이렇게 막 쏠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통 멀미들을 하시니까 브레이크 세심하게 밟는 방법만 숙달이 되셔도 운전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방에서 이동식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입니다. 잠시 후 이동식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약 5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입니다.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앞에 오는 수동인데도 뭐랄까 시프트 인디게이터라고 하나요? 지금 2000rpm 약간 넘기면 기어를 올리라고 이렇게 계기판에 틉니다. 저는 이거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아반떼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아베오에는 있더라고요.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자,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기 위해서는 이제 발의 힘 조절도 중요하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이렇게 멀리 보는 어떤 시선 처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 멀리의 도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넓게 보면서 운전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쪽으로도 멀리 보는 게 좋지만 이렇게 옆으로도 한 두 개의 차선 정도는 보면서 운전을 하시면 시야를 전체적으로 좀 넓게 가져가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피칭 얘기를 하면서 브레이킹 얘기를 하면서 차가 이렇게 앞으로 꿀렁꿀렁 하는 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카메라로는 그게 전달이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브레이크를 그냥 밟았을 때랑 좀 힘 조절을 섬세하게 컨트롤하면서 밟았을 때 차이점이 영상으로는 표현이 잘 될런지 그 부분은 나중에 모니터를 좀 해봐야지 알 것 같기는 한데, 부드럽게 차를 세워야 되겠다, 부드럽게 브레이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계기가, 동승자들한테 이제 좀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한 번은 BMW M3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M3가 도심을 굉장히 질주를 막 하다가 어떤 뭐 호텔 앞에서 이렇게 차를 정차를 하고 이제 같이 타고 있던 그 여성분을 내려주는데, 호텔에 정차를 하는 그 순간에 그 프론트 휠 쪽을 이렇게 카메라 앵글이 잡거든요. 근데 정차를 하는 순간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차가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약간 기울였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BMW는 그러한 어떤 피칭이 전혀 없이 그냥 뭐랄까 약간 비현실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딱 이렇게 멈춰서 서는 모습을 보고 이게 굉장히 멋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스포츠 세단들이나 스포츠카들은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거니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면 내 차로는 안 될까 생각을 해보고 연습을 해봤는데, 브레이크 컨트롤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일단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뭐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차를 점점 부드럽게 몰아갈 수 있는 거, 그런 게 뭐 나름의 운전하는 재미가 아닐까 싶네요. 운전의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뭐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길게 뻗은 직선 도로를 그냥 쭉 달리면서 그런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 같은 뭐 그런 데를 달리는 것보다는 코너도 많고, 그다음에 좀 복합적인 뭐 추월 가속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거의 멈췄다 다시 출발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는 도로가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에서 운전을 부드럽게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게 저한테는 하나의 운전하는 재미의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700m 가도 17도 대림 아파트 방면 우회전입니다. 약 400m 가도 17도 대림 아파트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원정로 20회길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지금도 제가 거의 90도 코너를 돌 때 스티어링 휠을 양손으로 잡고 180도를 돌리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뭐 저것보다 코너가 더 급격한 경우에는 사실 양손으로 다 돌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양손으로 코너를 돌아 나가는 게 더 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받습니다. 한 손으로 하다 보면 가끔씩 핸들이 이렇게 미끄러질 때도 좀 잠시 후 있기도 하고 이어서 그런데 좌회전입니다. 자, 금방 집에 왔네요. 자, 퇴근길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에 뭔가 제가 영상을 좀 다른 코스에서 이번에는 촬영할 일이 있으면 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고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영상이라 잠시 후 재미가 있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즐겁게 감상해 주시길 바라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